사실 정부가 이런 걸 도입한 건 네. 저신용자 혹은 취약계층 이게 네. 조금 더 이제 그동안 고금리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좀 도와주겠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을 할 적에 이 예. 정보가 많이 교환될 수 있는 건 필요하죠. 예. 근데 중요한 취지로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신용이 낮고 금리가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아주 크게 돕겠다라고 하는 예.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취지가 달성되는가에 대해서는 비록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예. 많은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통계를 보니까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94.59%.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사례는 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반 가계대출의 경우에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담보도 있어야 되고 신용 조건도 상당히 탄탄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금리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3%, 4%가 1금융권 금리다 그러면은 2금융권으로 가면 10%가 훌쩍 넘으니까 예. 너무 이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 중금리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했고 그걸 명분으로 이제 허가를 받기도 했죠. 예. 근데 실정을 보게 되면은 이 중금리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금리 차이가 워낙 크니까 지금 요번에 이 플랫폼을 도입한 중요한 계기는 사실은 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넘어오는 게 중요한 취지였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숫자처럼 95%에 가까운 대출이 예. 그리고 지금 그건 액수로 나왔을 때의 수치인데 건수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가 1금융권 안에서 그냥 이동을 한 거지 예. 2금융권에서 1금융으로 이동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상은 좀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신용자들이 어부지리로 예. 계속 이제 그 저금리의 혜택을 좀 보게 되는 거군요. 상대적인 저금리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대책이 나왔던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짚고 있습니다만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네.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정책을 또 내놓았던 건데 네. 사실 이게 그 저신용자의 이용이 좀 저조해서 그런지 대환대출 이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연체율은 또 계속 증가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아주 박하게 평가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예. 이건 뭐 그림의 떡이다. 이거 그림은 예쁘지만은 이걸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신용자가 누가 많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건 잔재주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연체율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렇게 금리 전환이 절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예. DSR 신용 한도를 넘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환이 마땅치 않아 갖고 연체가 심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은행 예.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가계대출을 주던 조건을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계대출은 순전히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보고서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받을 수도 없어요. 아예 신청조차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DSR을 넘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플랫폼을 눌러봐야 심지어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체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있는 대출도 전혀 이게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심사에서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정보만 나온다고 해서 중금리가 아니라 고금리와 저금리로 나눠져 있는 이 시장 격차가 저절로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 시장의 격차가 그대로 존재하는 데서 이 플랫폼만 갖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혹부리 영감 생각나네요. 혹대로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오는. 이게 금리 낮추자고 갔는데 이게 더 높은 금리를 받게 되니 예.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또 상처가 되셨구나. 그러니까 플랫폼에 기대를 하고 봤는데 예. 더 높은 금리 상품이 뜨면은 예. 물론 거기 보면은 신용한도라든가 조건이 나아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너무 속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